최근에 영끌들이 이렇게 주택을 많이 매수한 영끌의 성지라고 불리는 노도강 지역, 그중 이제 도봉 한신 아파트라고 하는 곳이 30평대가 5억 8천에 팔렸답니다. 한 달 전에 6억 4천에 거래됐는데, 직전 거래와 비교하면 10% 가량 이제 가격이 떨어진 거라고 얘기하는데요.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그게 5억 8천에 팔린 것도 되게 감사해야 될 겁니다. 왜냐? 앞으로 시간이 지나서 6개월 지나고 1년, 2년, 3년 시간이 계속 지나면 아마 5억 8천이 아니라 4억 8천, 3억 8천도 아마 팔리는 경우가 있을 거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결국 이제 오래된 아파트, 그리고 서민들이 주로 거주하는 그 지역에 6억 4천, 7억, 8억 이 가격이 되려 말도 안 되는 가격이었던 겁니다. 그 지역에서 30평대가 한때 3억도 안 하던 시절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럴 때 그때 되려 사람들이 살기가 좀 괜찮았었습니다. 근데 언제부터인가 영끌이라고 하는 단어가 유행을 하고 사람들이 너도 나도 빚내 가지고 1%대 후반 대출 금리로 마구 사댔습니다. 1% 후반 금리니까 이 대출 이자가 되게 쌌죠. 월 이자로 50만원, 80만원, 뭐 100만원 되게 우스웠던 겁니다. 5억 대출 받아도 월에 이자가 100이 안 됐으니까요. 80만원, 90만원 밖에 안 됐으니까 되게 우습게 생각하고 마구 싸질렀습니다. 자기 집을 가졌다, 뭐 영끌 뭡니까,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샀다라는 의미죠. 사실상 집을 사는 순간 이제 엄청난 부담이 쓰다미처럼 밀려온 건데, 이 돈이 없으니까 그 당시에도 거지처럼 살았던 거예요. 5억 대출 받고 이것저것 다 끌어모아서 집을 샀는데, 집 샀다라는, 집주인이 됐다라고 하는, 자가 주인이다 라고 하는 이 자신만만함, 어깨에 들어가는 뽕, 이런 것 때문에 되게 자기가 잘했다라고 스스로 뿌듯해하고 되게 자랑스러워하고 이 희망 회로를 마구마구 돌리던 시절이 있었죠. 근데 지금은요, 지금 와서 보니까 뭔가 잘못된 것 같고, 대출 이자가 그 당시에는 분명히 100만원 안 됐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250이다 그러고 뭐 300 가까이 갈 수도 있겠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심상치 않거든요. 월급을 300, 400 받는데 대출 이자를 200만원 이상 내면 생활이 되냐고요. 게다가 원금도 이제 같이 상환해야 되다 보니까 이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DSR 70% 넘어가는 벌어들인 돈의 전체에서 70%를 빚 갚는 데 써야 되는 되게 힘든 상황까지 놓인 거죠. 이게 이제 2019년, 2020년, 21년, 22년 해가 가면 갈수록 이제 집을 무리하게 산 사람들이 겪게 되는 되게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봐야죠. 하우스포, 2011년 하우스포 사태가 있었죠. 그때보다 지금의 이 빚의 규모는 2.5배에서 3.5배까지 되게 많이 커졌죠. 결국 감당해야 될 폭탄의 크기도 같이 커진 건데요. 이 제정신이 아니었던 겁니다. 지난 10여 년 동안 전부 다 집만 사면 다 부자 된다고, 집을 사야 된다고, 벼락 꺼지니 뭐 이런 개소리가 난무했죠. 지금은 그 얘기가 쏙 들어갔습니다. 영끌하라, 빚은 갚는 게 아니다, 부자들은 빚지고 빚을 안 갚는 거다, 계속 상급시로 이동해라, 뭐 지랄 발광하는 개막장의 소리들이 이 유튜브와 이 TV를 다 뒤덮었죠. 50주 연속, 60주 연속 집값이 올랐습니다, 뭐 이런 개소리들을 막 해댔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샌가 이제 사람들이 다 부동산 지옥에 빠져가지고 이 부동산 영끌 지옥, 이 부채 인간, 영끌 인간, 뭐 희한한 상황들이 되게 많이 발생했죠. 참 저는 아이러니하게도 2019년부터 2024년까지가 저의 암흑기였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되게 힘겨웠던 시간이죠. 그러다 보니까 되려 그 영끌의 이 지옥으로 빠질 위협이 되려 저에게 생겼던 또 다른 이 불행 때문에 피해갈 수 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되게 무서웠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에게 그 당시에 되게 어려운 일을 겪지 않고 경제적으로 좀 여유가 있고 있었으면 저도 100% 집을 두 채, 세 채 산다고 까부러대면서 그 시장에 뛰어들었을 것 같거든요. 참 인생이 아이러니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그 당시에
되게 힘든 시기를 겪었기 때문에 제가 그런데 신경 쓸 겨를이 없었던 겁니다. 저만 따로 떨어져 나와서 정말 힘겨운 시간들을 보냈기 때문에 희한하게도 그 시기를 지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요, 지금은 영끌족들이 되게 많이 몰락하고 무너지고 망가지지만 앞으로 5년쯤 지난 이후 2025에서 한 2029 사이 그 시기가 이제 지나갈 쯤 2028년 하반기가 됐건 2029년 하반기가 됐건 그쯤이 되면 아마도 집값이 많이 떨어져 있어서 집을 매수하기에 괜찮은 시기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도봉한신 30평대 아마 2028년 말 2029년 말 되면 얼마로 내려가 있겠습니까? 아마 3억 초반 3억 중반 심한 경우에는 2억 후반까지도 내려와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일 뿐입니다. 딱 그대로 맞출 수 있을지 없을지는 신의 영역이니까 알 수 없는 거지만 그 정도로 많이 내려갈 거다라고 본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요, 5개, 6억에 7억에 샀던 사람들 와르르 이제 이 지옥행으로 이제 끌려가는 거죠. 무지깽이 지옥으로 끌려가서 영원히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죠. 그럴 정도로 되게 무서운 일들이 지난 5년간 벌어졌다라고 생각합니다. 2019년에서 2024년까지 작년까지 미친 듯이 빚내서 집을 샀던 사람들이 몰락 안 하면 그게 되려 더 이상한 거다라는 겁니다. 아마 그 영끌족들 중에 절반 이상이 나가 떨어질 거라고 저는 추정합니다.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들이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되지만 이 빚을 갚기 위해서 가장이 아빠가 투잡 해야 되고 쓰리잡 해야 되고 하면 이 몸이 제대로 배겨 나겠냐고요. 그렇게 3년 5년 10년 20년 계속 그렇게 살 수 있냐고요. 그렇게 오래 안전하게 살지 못하죠. 오래 못 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그 가정에 엄마가 안정적으로 집에서 아이들 돌보며 살 수 있겠냐고요. 빚 갚아야 되니까 똑같이 뛰쳐나가서 무슨 일이든 해야 되죠. 그러면 집에 남겨진 애들은요, 애들이 안정적으로 공부 열심히 하면서 집에서 밥 알아서 챙겨 먹고 알아서 공부하고 알아서 휴식하고 이게 되겠냐고요. 안 된다라는 거죠. 지금의 시대에 전부 다 개인주의에 각각 개개인들이 알아서 뭔가를 헤쳐나가야 되는 이 시기에 이 한 가정에서 엄마와 아빠가 제대로 된 역할을 못하면 그 집 아이들은 인생이 하층민으로 전락하는 건 거의 90% 이상 확정인 거죠. 되게 우려스럽고 되게 서글픈 인생들이 펼쳐진다라는 겁니다. 그냥 빚 좀 내서 무리하게 집 사서 집만 뺏기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집을 뺏기고 난 이후에도 엄청난 충격들이 계속 몰려들 거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데 세상을 우습게 본 대가를 평생 동안 치르는 겁니다. 게다가 자식 때까지 그 빚의 무게는 같이 내려갈 거라 더욱더 우려스러울 겁니다. 아무쪼록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가 살아야 됨을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